봅시다. 선생님 주변에 이번에 수능을 본 애가 둘이 있는데, 한 놈은 어제 소조표 나왔잖아.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밤에 연락이 와서 밤에 집에 들어왔대고, 또 한 놈은 성적을 안 봤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보고 나서 채점도 안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 말로는 또 안 봤대. 아휴. 복장 터질 일이다 진짜. 봅시다. 금속 비금속 또 봐야지. 봅시다. 요 얘기 먼저 볼까? 요 얘기.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 주로 금속 원소가 있고 오른쪽에 비금속 원소가 있대요. 이거를 물론 외워도 돼. 외워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눈깔 어디 갔어? 아씨, 양형 보는 거. 외워도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야. 이거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가 주기율표나 그 원자들이 가지는 특징이나 이런 거를 이해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냥 외우고 있는 것보다. 이거 지우고 봅시다. 주기율표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서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고요, 위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당연하겠죠. 전자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아래로 갈수록. 이거 이해되지? 그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크기가 작아져요. 왜 그러냐? 이거는 봐봐, 원자 핵이 있는데 이게 봐봐, 나트륨 3주기에 있죠. 전자껍질 3개지. 얘도 전자껍질 3개지. 그럼 기본 사이즈는 같을 거야. 전자껍질 3개니까 둘 다 똑같이. 그런데 나트륨은 요 원자 핵에 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전자들을 잡아 당길 거 아니야. 플러스니까. 그지? 근데 얘는 요 안에 양성자가 몇 개 있어? 11개 있지. 양성자 11개로 전자들을 잡아 당기는 거야. 염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 몇 개 있어? 17개 있죠. 양성자 17개로 전자들을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럼 누가 잡아 당기는 힘이 더 세겠어? 이게 더 세겠지?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다는 얘기는 더 작아진다는 거야, 더 커진다는 거야? 잡아 당기는 힘이 센데? 그지? 더 작아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더 작아지는 거야. 선생님이 크기도 일부러 그래서 얘를 크게 얘를 작게 그린 거야. 아까부터 다 나의 큰 픽처 안에 있던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주기율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원자의 크기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니? 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 그치? 원자 핵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있지.
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그지? 이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지죠.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야. 거리가 멀어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약해지지.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요.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전자를 잘 잃어버리겠어? 잘 얻어오겠어? 잘 잃어버리겠지. 누가 와서 뺏어가면 잘 뺏긴단 말이야.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얘는 뭐가 돼, 이제? 무슨 이유? 그치? 전자 마이너스가 나가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돼버릴 거 아니야,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양이온 잘 되는 게 뭐야? 그게 금속이야. 양이온 잘 되는 게. 그럼 이쪽 봐봐. 반대야, 이제는. 오른쪽 일어서고 원자의 크기가 작아져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자 핵에서 전자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지? 그러면 전자를 잘 얻어요. 옆에 지나가는 전자를 잘 잡아온다고. 그러면 뭐가 잘 되는 거야? 음이온이 잘 되는 거지, 이제. 그 음이온 잘 되는 게 누구? 그게 비금속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요렇게 잘라서 이쪽에 왼쪽과 가운데에 금속이 있고 오른쪽에 비금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기율표에서 보시면은 어디에 여기가 다 이게 금속인 거고 여기가 비금속이 되는 거야. 가운데 여기 경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얘네들 우리가 여기 있구나. 얘네들 준금속이라고 해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을. 얘네는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다 보니까 금속의 성질도 조금 갖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조금 갖고 있어요. 라는 게 있어,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거 꼭 문제 안 나와. 맞지? 저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 맞죠? 그래서 요렇게 금속은 가운데와 왼쪽으로, 비금속은 오른쪽으로 있다. 이해됐지, 이제? 왜 그런지. 그죠? 해서 요 문장, 요 한 줄은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됐나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자,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금속을 한마디로 표현해봐. 금속이 뭐야? 딱딱한 거? 바짝바짝 하는 거? 전기 잘 통하는 거? 아니야. 양이온 되는 거. 비금속은 한마디로 표현해봐. 음이온 되는 거. 그래야 배운 티가 나. 맞지? 앞으로 어디 가서 누가, 야, 금속이 뭐야? 양이온 되는 거예요. 이래, 배웠군. 이게 나오는 거야. 맞지? 뭐, 전기 잘 통해요. 바짝바짝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양이온 되는 거, 음이온 되는 거. 이게 금속, 비금속이야.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치? 수소이온. 수소 1가 양이온이잖아. 수소는 비금속인데. 근데 수소는 어디 있어? 왼쪽에 있네. 그지? 이건 좀 특이한 경우예요. 예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얘들아. 금속은, 그치? 자, 봅시다.
여기 교재에 바로 볼게요, 이거는. 자, 대부분 고체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은 대부분이란 말이지. 모두 고체야. 이러면 틀려. 왜? 누구? 수은 때문에. 수은은 액체죠. 그리고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그 광택을 보통 우리가 은백색, 회백색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구리는 붉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은 노란색이죠. 그지? 그런 이제 좀 색깔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금속들은 대부분 은백색입니다. 어떤 색깔인지 알지? 근데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열 잘 전달하고 전기 잘 통해요. 열이 잘 통하는 게 전기도 잘 통해, 사실은. 너희들 그 전선으로 뭘 많이 쓰니? 구리 많이 쓰죠? 구리가 전기가 잘 통하니까. 구리가 열도 잘 통해. 왜냐면, 열 통하는 거랑 전기 통하는 게 같은 원리야.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해요. 그죠? 금속 우리가 구부릴 수도 있고, 그지? 돌돌 말 수도 있고, 그죠? 자, 반면에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아니면 고체예요. 얘는 요게 중요해. 우리 이따 배울 건데, 브로민 액체라는 거. 니네, 이거는 원래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이거? 수은이 액체라는 거는? 그지? 야, 금속 중에, 금속은 다 고체인데, 수은만 액체야? 이거 들어봤지? 야, 알고 있던 거잖아. 그지? 야, 금속 중에는 액체가 딱 하나야, 수은이야. 근데, 비금속 중에도 액체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브로민이야.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배웠지? 그래서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물어봐. 수은이 액체인 거 잘 안 물어봐. 브로민이 액체인 걸 아는지를 많이 물어본다고. 이건 새로 배운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얘기는 알고 있어야 돼. 브로민은 이거 얘기하는 거다. BR. 알았죠? 물질로 있을 땐 BR2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광택 없고요. 그 다음에 열 잘 전달 안 하고 전기 잘 안 통하고 물론 이제 흑연은 예외입니다. 이것도 얘기 들어봤죠? 샤프심 같은 거.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음이온 되기 쉽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용되는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시들은 이제 잘 봐두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볼 일이 있을 테니까 이건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이런 예시들은 우리가 봐두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그 다음에 주기율표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있다. 이제 요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자, 이제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 이제 요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지워요. 지우기 전에 요 얘기 잠깐 먼저 볼까? 여기 이렇게 있는데, 있지? 얘네들 중에 요 지워요. 이거는 요 얘기는 보고 봅시다. 자, 무슨 얘기 볼 거냐면은 사실 이거 보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주기율표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려는 요 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정리했던 거 중에 같은 족에 있으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고 했죠. 그럼 같은 족에 있는데 왜 비슷한 성질을 가지지?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주기율표는 얘들아, 주기율표는 발명했다고 얘기 안 해. 뭐라고 하니? 주기율표는 발견했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원자들의 이러한 규칙성은, 그치? 규칙성은 원래 자연에 있던 거거든. 그게 뭐 신이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연에 있던 거야.
내가 일부러, 야, 너는 수소는 이런 성질 가져, 산소는 이런 성질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걔네들이 이러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지? 걔네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던 거를 발견한 거야. 그걸 주기율표라는 표로 정리한 것 뿐이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알았지? 자, 여하튼.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같은 쪽에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같은 쪽에 있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런 거. 문제는 이걸 잘 물어봐. 야, 같은 쪽인데 왜 비슷한 성질 가져? 하고 객관식으로도 물어보고 서술형으로도 많이 물어본다. 딱 저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이 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지.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수는 개수 얘기하는 걸 거고, 원자과 전자라는 게 뭐냐?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 제일 바깥에 얘는 있는 거, 얘는 1개, 얘는 7개, 이게 원자과 전자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뭐냐면, 왜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얘기하느냐? 원자과 전자는 저때 요 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치야, 가치. 값가짜. 가치야, 가치. 그 원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전자들이에요. 이 원자가 어떤 쓸모가 있니? 어떤 가치가 있니? 이걸 나타내는 전자들이라고. 그러면 원자는 그 가치가 어떤 걸로 결정이 되느냐? 원자의 가치는 뭘로 결정이 되느냐? 원자의 가치는 물질을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물질을 만들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원자들이 물질들을 만들 때는, 그치? 원자와 원자가 서로, 그지? 막 결합을 해가지고 막 만든단 말이야. 우리가 레고블록 막 이렇게 끼워서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얘네들이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원자들이 와서 결합을 해. 아, 자, 내 얼굴 보이지? 자, 결합을 해. 누가 제일 먼저 만나겠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먼저 만날 거야. 이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와 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제일 먼저 만나겠지. 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그게 요 전자들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원자의 가치는 결합을 할 때,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때 나타나는데 그 결합을 누가 하는 거라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원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전자들이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얘 리튬, 얘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어. 나트륨, 얘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어요. 얘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어. 야, 그러면 얘가 결합할 때랑 얘가 결합할 때랑 얘가 결합할 때랑 같은 방법이겠네. 얘도 전자 하나, 얘도 전자 하나, 얘도 전자 하나니까. 얘 가장 바깥쪽에 전자 7개 있어. 얘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 7개 있어. 그럼 얘가 결합하는 방법하고 얘가 결합하는 방법이 같겠네. 같아. 같은데 똑같진 않아. 왜? 원자 사이즈는 달라지잖아.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니까. 사이즈는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진 않아요. 이해됐어? 그래서 비슷한 거야. 같은 성질은 아니에요. 같은 성질이라고 하면 틀린 거야. 비슷한 성질인 거야, 그래서. 그걸 누가 결정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수가 결정하는 거야. 이게 같으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봐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요렇게 4개를 이제 볼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는 얘하고 1족하고 17족하고 요 2개를 볼 거예요. 18족은 저 뒤에 가서 배울 거고, 2족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니? 저 1족에 있는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지? 알칼리 이온 음료, 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뭐 이런 거. 그때 쓰는 알칼리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 음료수 안에 이런 애들이 이온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요 2족에 있는 애는 이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름 비슷해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얘네하고 비슷한데 어디 흙에서 많이 나와 얘네는. 마그네슘, 칼슘 이런 애 흙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7족에 있는 애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해요. 여기 이제 밑에 브로민도 있고 아이오딘도 있는데 얘네들을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 나눠준 그 카드 있지? 거기엔 아마 요 17족에 있는 애들 같이 있을 거예요. 그지? 됐나? 그 다음에 18족에 있는 애들을 비활성기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비활성기체라고 해요. 됐나?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볼 건 요 1족하고 17족 요 두 가지를 주되게 볼 겁니다. 맞지? 자, 일단 얘네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그렇게 어떻게 되니? 알칼리 금속 얘네는 원자과 전자수가 1개예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1개 있으니까. 자, 얘는 2개예요. 얘는 몇 개겠어? 7개예요. 1의 자리니까 1의 자리.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잘 봐. 중요한 건 몰래 얘기해야 돼. 문제에서 이걸 은근히 많이 내. 뭐를? 얘는 아는데 시험보다 아까 문제는 뭐 쉬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헷갈리는 거, 실수할 수 있는 걸 내는 거야. 얘는 연계예요. 나중에 되겠지만 비활성이라는 게 반응성이 없다는 뜻이고, 반응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온 안 되고 결합 안 한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아까 그랬잖아. 원자하고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럼 잠깐만. 애초에 얘네 결합을 왜 해 그러면? 결합을 왜 해? 안 하면 안 돼? 결합해야 돼. 그래서 이온이 되거나 결합을 하거나 해야 돼. 왜 그러냐? 얘네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 있을 때가 제일 좋은 상태야. 안정된 상태야. 꽉 채워져 있을 때. 그런데 이게 다 채워져 있지 않으면 8개가 아니야. 6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이러면 불안정해요. 그럼 그걸 채워야 돼. 채우려고 서로 도와주려고 결합을 하는 거야. 서로 채워주려고. 근데 얘네는 다 채워져 있어. 참고로 헬륨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여튼 얘는 8개 다 채워져 있어. 그럼 결합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결합을 안 해.
아까 원자의 가치는 결합을 해야 나타나는 거라 그랬는데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 거라며. 근데 얘네는 결합을 안 하네? 가치가 없네? 그래서 0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 원자과 전자수는 0개다. 가치 있는 전자가 없는 거야. 결합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있어요? 7개 있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그럼 그 7개를 어찌됐든 7개 중에 2개만 쓰건 3개만 쓰건 1개만 쓰건 결합할 때 써먹는데 얘는 8개가 다 있어. 그럼 결합할 때 써먹을 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0개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18족에 대한 얘기는 왜 그 결합과 관련된 얘기라서 다음에 다시 볼 겁니다. 하여튼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지? 자, 해서 요거 이제 지우고 우리 이제부터 저 1족의 알칼리 금속하고 17족의 할로젠 원소 요 2개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맞지? 지워요. 자,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 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알칼리 금속. 일단 주기율표에서 1족에 있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과 전자수가 1개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함정으로 많이 나와. 이것도 나오면 애들 거의 다 틀려. 아는데 틀려. 그치? 나중에 이제 OMR 카드 다 걷어가고 나서, 아, 맞아. 요런 것 중에 하나야. 1족에 누구 있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쪽인데 요 칼륨까지만 알면 되는데, 자, 다시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애가 누구라고?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얘는 아니야.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알칼리 금속은 수소 빼고 보는 거야. 알지? 응. 됐어요? 이 문제에서 저거 수소가 알칼리 금속인지 아닌지, 그럼 얘 수소는 같은 족에 있지만 얘네하고 성질이 각해서 다르겠어. 달라요.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인데. 그러니까 수소는 좀 특이한 경우야. 그래서 주기율표에서도 얘 있잖아. 얘 요 위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물론 수소라고 하는 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 수소의 주기율표에서 수소의 위치도 이걸 가지고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지?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얘들아, 알칼리 금속은 아까 선생님 했잖아. 금속은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족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지. 그지? 그러면 봐봐. 여기 전자 모형이 나와 있나? 여기 있구나. 나트륨. 나트륨,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 나트륨 있는데. 자, 얘 지금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죠? 나트륨 얘 보면. 그지? 지금 가장 바깥쪽에 8개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가장 바깥쪽에 8개 있어야 안정되는 거라니까? 그지? 그때, 자, 8개 됐어, 안 됐어? 가장 바깥쪽에. 됐지? 뭐 하니까? 이거 하나 빼버리니까. 그치? 가장 바깥쪽에 8개 맞출 건데, 8개를, 자, 요 세 번째 껍질에, 그지? 세 번째 껍질에,
이렇게 7개를 더 가지고 오는 거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 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더 편하겠어? 하나 빼버리는 게 편하겠지? 그리고 가뜩이나 금속은 원자 사이즈가 커서 전자 잘 잃어버린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 하나 나가버리고 하나만 잃어버리면 되잖아. 하나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치?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은 리튬 1가 양이온, 나트륨은 나트륨 1가 양이온, 칼륨은 칼륨 1가 양이온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 더. 2족에 있는 애들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2개잖아. 그럼 걔네들은 몇 가 양이온 되겠어? 전자 몇 개 잃어버리면 돼. 그럼 몇 가 양이온 되는 거야? 2가 양이온 되는 거잖아. 그럼 2족에 누구 있어? 주기율표 물론 외우고 있겠지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칼슘 이가 양이온, 바륨 이가 양이온. 너 외웠던 거 있던 거지? 걔네 괜히 이가 양이온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1족에 있는 애들은 1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 좀 근데 특이한 게 좀 많다. 얘네는 어찌됐든 금속은 왼쪽 아래가 금속이라며, 이쪽이 금속이라며. 이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럼 얘네가 금속의 대표야. 가장 왼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의 대표 선수야. 그러면 얘네들은 단단할까? 무거울까? 금속이니까. 단단하겠네? 금속이니까. 무겁겠네? 아니야. 일단 얘네 밀도가 작아. 심지어 물보다도 작아. 물에 떠 얘네들. 금속인데 밀도가 작아요. 물보다도 작아. 그리고 물은 성질이 있어요. 심지어 칼륨은 나무젓가락 꽂잖아? 꽂혀. 얘네 나트륨을 자를 때 뭘로 자르는지 알아? 플라스틱 칼로 잘라. 니네 그 미술 시간에 조선가? 이렇게 진흙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모양 빚고 하는 거, 그 플라스틱 칼 있잖아? 그걸로 잘라, 그걸로. 그 정도로 굉장히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실온의 고체이고 금속 일반적으로 이제 수은 빼곤 다 광택이 있고요.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되게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좀 전에 뭐라 그랬어? 금속의 대표라고 그랬지? 금속은 뭐가 금속이야? 양이온 되는 게 금속이지? 그럼 얘네는 금속의 대표니까 양이온이 어떻겠어? 되게 잘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는 잘 변한다라는 뜻인 거고, 잘 변한다는 거는 이온이 되거나 결합하는 걸 잘한다는 얘기예요. 이온도 잘 되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됐어?
자, 그럼 어떻게 잘하니? 이 5번에 대한 얘기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만나면 빠르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검게 변해요.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얘가 산소를 만나면 이렇게 산화나트륨이라는 게 되는데, 얘가 요렇게, 이건 지금 금속이야. 나트륨을 있을 때는 광택이 있어요. 그 은백색의 광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산소랑 결합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더 이상 나트륨이 아니에요. 맞지? 얘가 돼버리면은, 산소랑 결합해버리면 광택이 없어져 버리고 검게 변해요. 오케이? 비리 버릴 만한 게 없나? 오씨, 다 아까운데. 아깝지만 공부를 위해서 잘 봐. 이걸 하나 희생시켜야지. 여기 요 표면은 지금 지금 산소를 만나고 있단 말이야. 그지? 산소를 만나고 있는데, 요 안쪽은 지금 산소를 처음 만난 거지. 요 단면에 있는 애는. 그지? 그 색깔도 좀 다르잖아. 그지? 좀 더 새하얗잖아. 그지? 나트륨은 어떠냐면은, 나트륨은 내가 이렇게 딱 자르잖아? 그럼 그 안쪽에 있는 단면은 산소를 처음 만났을 거 아니야? 내가 나트륨을 똑 잘라서, 지금처럼 똑 잘라서, 자, 봐봐. 그러면 검은색으로 변해 있어. 그 정도로 빨리 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만큼 잘 변한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변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게 매우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예를 들면은, 우리 철이자, 철. 뭐, 예를 들어 자전거 녹슬지. 철이 녹슬잖아. 그것도 철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자전거 샀는데 사자마자, 포장 뜯자마자 막 얘가 막 검게 변해버리는 거 아니잖아. 걔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트륨이나 이런 애들은, 물론 나트륨으로 자전거를 만들 일은 없겠지만, 나트륨이 이런 애들은 산소를 만나자마자 바로 변해버린다고. 그럼 얼마나 빠른 건지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나오고 염기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이게 수소란 말 생각해, 기체가 나온다. 이렇게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이란 말보다는 붉게 변한다, 이런 얘기로 많이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는. 하지만 알아야 돼. 그게 수소기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염기성이라서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것도 써보면, 지금 선생님 여기 쓰는 거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식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외워줘야 돼. 혹시 모르니까. 그치? 요런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 일단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요 수소기체가 지금 물속에서 가는 거니까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기체로 발생할 거예요. 기포로. 얘들아, 수소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불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지. 그죠? 얘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수소기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수산화나트륨. OH. 이렇게 금속에 OH 붙어 있는 거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해요. 니네 중학교 때 산성, 중성, 염기성 배우나? 안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때 배울걸? 해서, 들어는 봤지?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거. 그지? 염기성이에요. 근데 염기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페노프탈레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페노프탈레인이 염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도 써있을 겁니다. 수용액은 염기성을 띈다. 근데 그 염기성을 띄는지 안 띄는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기 있구나. 페노프탈레인 여기 집어넣어서 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해요. 색깔이. 그래서 저 색깔은 외워야 돼. 저거는 방법이 없어. 저게 원래 언제 나오냐면은 통합과학 2에 나와요.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수업할 때 저 페노프탈레인 얘기를 해주실 거야. 맞지? 페노프탈레인 만나서 붉은색 되면 염기성이다 라는 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알칼리 금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지울 것 같지? 하나 더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얘네가 성질이 다 똑같냐? 그건 아니지. 이렇게 돼요. 칼륨 쪽으로 갈수록 더 반응을 잘합니다. 여기도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칼륨 쪽으로서 더 격렬하게 반응해요. 여기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니? 리튬은 잘 반응해요. 나트륨은 격렬하게 반응해요. 칼륨은 매우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됐어? 그리고 이것도 아마 야 그러면 얘네는 어디다 보관해야 돼? 그것도 문제 나와요. 여기 있네. 봐봐. 알칼리 금속은 얘들아 공기 만나면 안 되지. 산소 만나면 변해버린다 그랬잖아. 봐봐. 얘는 더 이상 나트륨이 아니야. 산소랑 결합해서 이렇게 돼버린 건데 나트륨이 아니야 이제. 맞지? 물 만나도 안 되죠. 변해버리니까. 얘네 만나면 안 되네. 우리가 나트륨을 보관하려면. 그래서 어디?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소나 물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저걸 만나면 안 되니까.
그 얘네를 이용한 실험은 웬만하면 안 해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잘 안 해. 너무 위험해서. 나트륨 있잖아. 물에다가 나트륨 집어넣으면 아까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지? 나트륨 요만큼 가져다가, 그치?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 이걸 집어넣잖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아? 지금 졸라 도망가야 돼. 왜? 얘가 기체가 발생하는데, 그냥 기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폭발할 정도로 발생해. 유리가 팍 계속 파편을 빠바박 이게 되는 거야. 피철철 막.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웬만하면 잘 이거 갖고 시험 잘 안 해요. 반응성이 크다는 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지우고 이제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할로젠 원소 볼 거야. 우리 할로젠 원소까지는 보고 잠깐 쉽시다. 맞지? 가는 거 거기까지나 듣고, 맞지? 지워요. 자, 이번에는 할로젠 원소입니다. 자, 교재에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보면 얘네는 17족에 있는 애들이고, 원자과 전자수가 7개예요. 그 17족에 있는 누구?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네는 17족에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 원자가 7개니까 8개 하려면 전자 하나 더 갖고 오면 되겠지. 그럼 8개 맞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 더 갖고 와서 음이온이 잘 돼요. 그래서 뭐가? 플로리나 이온, 염화 이온, 브로미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이게 잘 됩니다. 자, 얘네는 8개를 맞추는 방법이 가장 바깥쪽 8개 될 때가 좋다고 그랬잖아? 8개를 맞추는 방법이 이온이 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화학계라서 배울 건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어요. 근데 원자 2개가 결합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원자, 이 이는 숫자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F2, Cl2, Br2, I2 이런 애들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네는 원자 우리가 실제로 얘네를 만날 수 있는 거는 요렇게는 못 만나요. 원자로는. 얘네는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됐어? 자, 그런데 자, 요렇게 있는데 이 분자일 때 이때는 얘네들이 물에 잘 녹고요. 이온이니까. 그리고 물에 녹아도 투명해요. 근데 얘네 이렇게 분자로 있으면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리고 따다단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외워야 돼.
플로리는 오늘 거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요거. 플로리는 담황색. 거기 옅은 황색이라고 나와 있나? 교재에는 옅은 노란색으로 나와 있지. 담이란 말이 그 옅다라는 뜻이야. 담황색이. 우리가 뭐 맛이 담백하다 이럴 때 그런 뜻인 거야. 알지? 담황색. 얘는 황색, 황록색이라고도 하고, 거기는 그냥 노란색 나와 있구나. 교과서마다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서. 브로미는 적갈색, 아이오딘은 보라색. 색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아까 우리 선생님, 잠깐 얘 중요해. 별표 친 거 하나 있었는데? 누구지? 아까 별표 친 거? 얘 아까 왜 별표 쳤어? 그치. 비금속은 고체 아니면 기체인데 얘만 액체야. 그 액체야. 그 앞에 애들은 가벼운 애들이죠. 더 위에 있으니까. 얘는 기체고 얘는 고체야. 브로민만 액체야. 요 표에 있는 거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이 중에서도 어디 갔어?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얘야, 이거. 액체인 거. 됐어요?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커서, 아까 반응성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 잘 변한다. 이온도 잘 되고, 다른 원자들과 결합도 잘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알칼리 금속하고, 아까 우리가 배운 애들, 할로젠 원소하고, 얘네가 만나면, 봐봐. 얘도 되게 잘 변하는 애야. 아까 나트륨 물에 넣고 겁나 도망가야 된다 그랬잖아. 얘도 잘 변하는 애야. 얘네 둘이 만나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아이씨.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저거 불빛이야, 불빛 저거. 여기에 이렇게 염소 기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나트륨 조각을 하나 딱 집어넣잖아? 그럼 이 안에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빠바바바박 하고 반응이 막 일어나요.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에 흰색 가루가 남아요. 그게 뭐야? 그게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이야. 저렇게 막 안에 막 불꽃이 튀기면서 막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내가 뭐 불 붙여주고 이런 거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할로젠 원소는 물하고 만나기 전에 수소하고 먼저 만나야지. 수소하고 만나면 할로젠화 수소라는 물질이 되는데, 할로젠 원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한 거야. 할로젠화 수소라는 게 되는데, 얘를 물에다 집어넣잖아? 그럼 산성돼요.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 집어넣으면 염기성 된다 그랬지? 얘는 수소랑 결합시킨 다음에 물에 집어넣으면 산성돼요. 그래서, 자, 수소하고 염소하고 만나면, 요렇게 돼요. 이 염화수소입니다. 우리 외우는 거 있었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물에다 집어넣으면, 이때는 이름이 염산이에요.
물속에 녹으면. 산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 지금은.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외우면 돼. 맞지? 산성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맞지? 자, 해서, 이제 요런 게 이제 할로젠 원소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저 왼쪽 얘기 지워요. 지워. 자, 주기율표에서 이제 수소 빼고 봤을 때, 자, 얘네는 아래로 갈수록,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대야. 얘네는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더 잘 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빠르게, 얘는 격렬하게, 얘는 매우 격렬하게. 됐어?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자, 얘네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더 커요. 됐어? 반응성 크다. 그리고 얘는 추가적으로 얘는 뭐였어? 고체, 얘는 액체, 얘는 기체, 얘는 기체. 됐어? 해서 뭐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 개념 확인 문제 있지? 요거 보고 지금 여기 전자배치 요거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설명은 다 한 거야. 개념은 요거 그려보는 연습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늘은 3교시에는 요 개념 확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림 직접 그리는 거 있죠, 이거? 요거 연습해보고 거기까지 합시다. 알았지? 우리 부교재 있는 문제는 따로 과제로 내주던가 이렇게 하고. 알았지?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